네, 시간이 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고1 설명의 통합각 이제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오프라인 분들 보면서 이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 이력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통합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학교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상 업로드 되는 또는 아니면 홈페이지에 자료로 다 올라갈 거니까요. 거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물화생지 내용이 이제 골고루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시진 않고 학교에서 뭐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학교도 있고 해서 보통은 2분 내지 3분의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을 좀 진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2, 3학년들의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좀 내려오셔서 고1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물화생지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내용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기에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스스로 막 그냥 책 보고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강이나 영상 정도는 봐야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몇몇 과목들 또 몇몇 학교들에서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수능 수준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될 거예요. 모의고사 이제 학력평가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세화고나 현대고를 가는 친구들 또는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학이 된 상태라면 그 당시에 진학이 좀 되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내신에서 등급을 좀 따기 위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특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화생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화학 생명과학 선생님이 뭐 통합과학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화학이랑 생명과학 파트를 좀 어렵게 낼 거고 좀 더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주겠죠. 학생들한테 뭐 자료도 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본인의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과목이고 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도에 누가 했고 그 작년도에 뭐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매년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1, 2, 3, 4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뭐 물화생지가 이제 골고루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2단원이 1학기, 3, 4단원이 2학기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1, 2단원 1학기고 이게 절반씩 잘라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앞부분 절반해서 중간고사, 뒷부분 절반해서 기말고사. 그다음에 3, 4단원도 앞부분 절반해서 이제 중간고사, 뒷부분 절반해서 이제 기말고사. 보통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게 되고요. 물리화학이 다 껴있기 때문에 각 이제 시험마다 물리화학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챕터상 이제 교과서상에서의 이제 과목별 비율은 이렇게 돼요. 이제 챕터가 대략 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 한 27개에서 26개 챕터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 물생지가 한 30%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때 교과서 내용상의 얘기고 근데 난이도, 시험 난이도와 아이들이 공부할 양을 좀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압구정고죠. 우리 세화고나 현대고나 뭐 또는 청담고나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는 물리가 압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해야 될 양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건 지역마다 조금 퍼센트가 다를 수 있어요. 왼쪽은 이제 교과의 목차에 이제 근거를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시험 반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이제 강남 압구정 같은 경우는 물리에 좀 더 치중을 좀 많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통합각을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게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을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국영수에 좀 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 우리가 지금 예비고1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수능이 어쩌다 저쩌다를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근데 고입을 들어왔고 이제 고등학교의 시작이 결국에는 목적은 이제 성공적인 대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일단은 내신은 잘 받아야 됩니다. 1학년 때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3학년 때는 거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BC 등급이 나오게 돼서 ABC 등급으로 거의 학교가 갈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좀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1학년 때의 성적도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단위수가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학보다는 더 많은 단위수를 차지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이제 8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1년에 8단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한 학기에 4단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 이제 학기별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표에 4칸이 수학, 4칸이 과학, 4칸이 국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4칸, 예를 들면 과학이 1학기 때 4칸, 2학기 때 4칸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칸수를 많이 차지하는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죠. 이제 중학교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보시면 수학과 국어, 영어가 전부 다 8단위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는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공부 양이 똑같다기보다는 중요도가 똑같기 때문에 뭐 하나를 포기했을 때 누군가 하나가 월등히 메꿔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이 뭐 예를 들면 뭐 4단이고 뭐 체육이 1단이다. 그럼 체육을 좀 망해도 이제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체육을 망해도 수학이 뭐 커버 쳐주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는 주요 과목이 전부 다 비등비등한 단위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지 말고 내신을 잘 받아야 나중에 수시를 쓸 때 고생을 안 해요. 수시를 쓸 때.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넘어가서 오시면 일단 현대고부터 볼게요. 문항수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고 자료 해석형 문제,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서술 및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현대고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화학에서 계산 문제를 좀 어려운 걸 내요. 어려운 걸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항이라는 건 자세히 다시 얘기하면은 좀 더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 굵직굵직한 내용도 물론 그건 당연히 내는 거고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도 내니까 학교 유인말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당연히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잘 듣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수업을 잘 듣는 건. 근데 이제 물리화학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거는 학교 알림에서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거고 뭐 유료나 이런 거 아니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언제든지 볼 수 있으십니다. 근데 보시면 뭐 이것저것 숫자가 써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이 좀 높아요. 보통 한 70점 초반 아니면은 뭐 한 60점 후반 요 정도가 됩니다. 보통의 이제 평균이. 그러니까 학교 평균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A, B 등급을 봤을 때 한 50%가 넘죠. 물론 이제 A가 1등급, B가 2등급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위권에 50% 이상이 몰려 있고 이제 평균도 그래도 보통보다는 좀 높다라고 봤을 때 평균이 높은데 상위권도 많아?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한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고를 진학한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도 많고 가서도 공부를 좀 치열하게 하고 있다. 애들이 상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상위권을 내가 차지하고 상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등급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에 좀 더 치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화고 말씀드릴게요. 세화고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세화고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세화고가 뭐 문항수가 너무 많거나 이러진 않은데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렵고 특히 물리가 좀 어려워요. 세화고는 물리를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외적인 내용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물화생지 영역 없이 좀 교과 외적인 얘기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에서도 빠진 내용들을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교 유인물을 좀 잘 봐야 돼요. 세하고는 학교 유인물을 잘 봐야 되고 당연히 현대고보다도 물리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학고를 희망하고 있고 세학고가 이제 된다라는 친구들은 방학 때 이제 물리 1을 공부를 하는 걸 꼭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저 작년도 수치예요. 작년 수치인데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애들이 실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평균이 높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평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진학한 친구들도 그렇고 뭐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인 친구들이 꽤 많이 지원을 했을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위권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편차도 보통 13.9는 조금 작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치열하다. 그래서 세화고가 할 게 좀 많아요. 학교 수업도 진짜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과목 내용도 공부를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풀어봐야 될 문제들도 중간권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고난도 문제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화고가 좀 할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동고, 그다음에 압구정고, 그다음 청담고 여기가 이제 좀 비슷한 학교예요. 여기가 좀 비슷한 난이도의 학교고 여기가 이제 한 중상 정도 이제 무난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무난한 학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이도가 무난한 학교니까 애가 공부를 무난하게 해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애가 공부의 양을 결정지으면 안 되십니다. 공부의 방향이 결정짓는 거지 공부의 양이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로. 그래서 보통의 난이도의 학교를 보시면 기본 문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내고 그다음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들을 이제 한두 문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변별력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중간 난이도의 어떤 굵직굵직한 개념인데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를 본인이 틀리면 등급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난이도의 학교에서는 안 틀리기 위해서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학교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좀 많이 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평균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높다 그런 얘기는 뭐 공부를 일단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물화 정도만 그 분별력 문제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되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문제, 중간 난이도의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작년도 수치긴 한데 코로나가 지금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지금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까지도 이제 마찬가지고 재작년은 조금 더 심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지만 상위권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하위권은 계속 하위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권인 학생이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온라인 강의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상대해야 될 사람이 이제 일반고에서는 보통 이제 특목을 떨어진 선행이 많이 된 학생들이 보통 전교권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뭐 물화생제 1도 했고 2도 했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조금은 그래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특정 학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 보면 이제 물리를 좀 했다는 2학년들이 풀어도 좀 고민을 할 정도로 좀 이제 계산도 많고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분들은 통합각의 그냥 단순한 그 지식으로는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도 많이 접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제 교과 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 부분도 교과 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과와 문과가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고 통합과학을 계속 하는 게 좋고요. 이과 학생들은 물리화학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선택 과목이 만약에 화생지면 화학생명이나 아니면 화학지구과학이나 이런 식으로 원과목을 선행을 미리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이과다라는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미리 시작하는 건 저는 조금 비추천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물리화학만 잘 돼 있어도 3월 달에 내년도 3월이죠. 내년도 3월에 통합과학으로 학교별 내신반을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과 계열이 확실한 친구들은 이제 물리화학을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어지간한 학교에서는 거의 물화생, 물화지 중에 하나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화학으로 이제 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부터는 개념 정리하고 워크북 매일 나갈 거고, 그다음에 유사 문제 풀고 서술형 고난도 할 건데, 고난도 같은 경우는 학교별 성향에 맞춰서 좀 달라집니다. 학교가 좀 이제 중간 난이도 학교면은 이 부분이 조금 좀 낮아지겠죠, 난이도가. 또 이제 고난도 학교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연습을 할 거고. 근데 이제 11월에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서술형 대비보다는 좀 더 이제 개념을 탄탄히 하고 유사 문제 푸는 한 1, 2, 3단계 정도, 많으면 4단계 정도 이 부분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개인적인 문제집을 사지 않을 정도로 문제는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문제는 충분히 제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팀이에요. 홈스사이언스라는 과학팀이고, 아마 브러셔도 거기에 이제 있으실 건데, 저희는 과학팀이고 저희 팀에서는 자체 교재로 다 씁니다. 그래서 과목별 필기노트 전부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개념서, 그다음에 워크북까지 다 있고, 당연히 워크북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드리고 있고요. 복습 영상 다 올라가고 있고, 성적 처리도 다 해서 어머님들께 URL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가시면 이 친구가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 틀렸고 한지를 보실 수 있고, 이 친구가 틀린 영역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과제로. 그래서 과제는 따로 개별 과제라서 만약에 친구가 10명이면 10명의 과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좀 틀린 난이도와 틀린 유형의 문제만 과제로 따로 묶어서 나가게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문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 왼쪽이 기출문항이고 오른쪽이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딱 어떤 파트는 무조건 이 문제는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똑같죠. 그림 똑같고 보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어머님들이 그냥 보셔도 그냥 자세히 아실 수 있고, 그림 똑같고 보시면 이게 같은 문제구나, 충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문제들 안 틀리게끔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벼락치기가 안 돼요. 이게 중등과학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중등과학은 전날에 그냥 달달달달 외워도 시험을 잘 봅니다. 애들이 A 잘 맞고요, 잘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와서 이제 통합과학을 보면 애들이 5등급, 6등급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워야 될 양 많고요. 그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중학교 거 생각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맞이해서 첫 시험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고1 강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1학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이 끝나고 오시는 분도 이제 3월이 아니죠. 중간고사 끝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중학교 때는 A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5등급이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0명 기준으로는 90등까지가 A입니다, 중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는 70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70등이었던 A등급은 그냥 바로 4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A등급, 우리 애가 지금 과학이 A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국대를 가려면 100명 중에 8등을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8등.
그래서 이게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수치적으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권,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면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 안에. 그러니까 반이 30명이면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수치 개념, 수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팀인데 위에 써 있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다 취합할 거고 선생님들이 각각의 다 이제 지역별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송도 지역과 뭐 은평 대치명인이랑 뭐 여기 압구정을 다니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중계동도 다니고 있고 뭐 대치동도 다니고 계시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제 교육 특구들을 다니고 있어서 뭐 주요 학교들의 문제를 모아서 그런 교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교재들은 무조건 다 100% 학교 기출 문제예요. 저희가 막 어디서 문제집에서 따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학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업을 좀 들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팀으로 된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제 선생님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바꿔드립니다.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나와서 이 선생님이랑은 또 계속은 수업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저희가 선생님을 얼마든지 바꿔드리고 번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배포 자료 뒤에 보시면 교육 문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자를 좀 주시거나 불편 사항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의 사항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 이제 강사 이제 교체 여부도 이제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강사가 바뀌면 많은 말들이 나오겠죠.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안 바뀌게끔 열심히 이제 하게 될 거고 보통 제 귀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과학과 팀장이기 때문에 제 귀로 들어올 거고 저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 다른 분도 수업을 할 건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맞는 선생님으로 바꿔드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선생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